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 상담사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됩니다.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전화상의 목소리 잘 들렸나요?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 안팎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얘기해보는 김윤배입니다. 제가 일전에 무슨 일로 상담을 하고자 공공기관에 전화를 했었는데 지금 들으신 것 같은 녹음된 응답 멘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장문의 편지, 그러니까 이메일을 받았는데 우선 그 내용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길어서 제가 좀 빨리 읽고자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것은 그 30세 여성이 제게 보낸 편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셨는지요? 김미정입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태강제와에 정기적으로 입사하게 도와주신 것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속 다녔다면 돈 사러 갈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제가 매장 판매사원을 일하면서 상사와의 트러블을 참지 못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른 직장에 다니며 사회복지대학원까지 마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근에 다닌 직장에서는 텔레마케터로 일했습니다. 전화로 남성용 자양강장식품과 여성용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건강식품부와 화장품부로 분리되어 있는데 저와 같은 텔레마케터들이 양쪽 부서에 20명씩 됐습니다. 정말 거기는 일할 곳이 못 되었습니다. 계약직이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업무 매뉴얼이라고 회사의 작은 책자에 고객의 성별, 연령, 거주지별로 전화 판매원의 응대 요령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루 동안 오전에는 강의식 교육, 오후는 전화 응대 실습을 받은 다음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저는 건강식품부에 배치됐습니다. 제가 여자니까 상대가 여자 고객인 경우는 응대하기가 좀 나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인 경우에 나이 불문하고 욕설과 성희롱이 다반사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물건을 사고 싶지 않으면 안 산다면 그만일 텐데 왜 그렇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을 해야 되는지 참 많이도 참았습니다. 고객의 어떤 말에 대해서도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면 절대 안 된다고 매뉴얼에 적혀 있습니다. 감정의 목소리에 나타나면 심할서를 지출하는 게 사규였습니다. 그런데 고객 응대에서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매주 월요일마다 텔레마케터 5명이 한 조가돼 매니저 면담을 했는데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은 통화나건 테이프를 재생해서 같이 듣습니다. 고객의 욕하는 소리에 조금이라도 언짢아하거나 불쾌한 목소리로 응답한 직원은 무조건 심할서 제출했어요. 두 번째부터는 감봉이었고요. 일주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사원에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원에게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선생님 제가 직접 당한 일이었습니다. 너 머리가 돌이니? 목소리가 안 되냐? 얼굴은 좀 되니까 그쪽 일할래? 선생님 저 처음에는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에게 하소연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60 전까지 일을 하신 다음에 아직도 마트에서 계산으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거긴 더하답니다. 확 트인 매장에서 CCTV로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진상 손님, 그러니까 까다롭고 불쾌한 고객을 만나면 저도 잘하는데 참 미칠 지경입니다. 면전에서 웃으면서 대하기가 오죽하겠어요. 판매원을 감시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고객인 것처럼 위장해 계산원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직통 불만 전화, 고객 소리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터넷에 불친절하다고 올라가기라도 하면 큰일 난답니다. 경위서 제출은 말할 것도 없고 심할서와 공개 사과, 경고 등 불이익이 엄청나니까요. 확 트인 공간에서 매니저들의 보이지 않는 눈초리에 매 순간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일상이 되는 거죠. 저도 그랬지만 저희 엄마 같은 계산원들은 다 계약직이었습니다. 네, 대략 이렇게 말하면서 최근에 이 모녀분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정노동자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감정노동자는 일반적으로 편지에 소개된 전화 상담원이나 매장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같은 분들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약 700만 명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감정노동자들은 쉽게 말하자면 이제 업무상의 필요 때문에 자기 감정을 마음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그 사람들은 이제 업무 때문에 늘 웃고 있어야 하는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이 슬퍼도 불쾌해도 웃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번아웃 신드롬, 번아웃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 감정을 억제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에 피로가 쌓여서 찌들어 있는 것입니다.
감정 노동자들의 이 건강 문제는 일찍이 1970년대 영국의 텔레마케터들을 중심으로 문제시된 것이 그 시초입니다. 그리고 1983년에 미국의 이 에리얼 학실드라는 사회학자가 The Managed Heart, 관리되는 마음이라는 책자를 써가지고 그 이후에 널리 감정 노동자라는 용어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감정 노동자, 고객 응대 근로자, 판매원, 상담원, 웨이터, 음식점, 종업원, 영업사원, 계산원, 승무원 등등 엄청나겠죠. 많은 분들은 계약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이란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업무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감정노동자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못하고 회사가, 관리자가, 감독자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지 알고 계신지요? 이 연구하는 분들이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을 조사하면서 알아보니까 그분들은 주로 일 마치고 이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이 주방에 가서 고객 흉을 보거나, 이 손님도 역시 기분 나빴을 거라고 고소해하거나, 또는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정도랍니다. 이 감정을 억제하는 게 습관이 되면 신경계통에 과부하를 줘가지고 나중에 고혈압이나 암에 걸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감정노동자는 엄격하게는 법률적으로는 고객 응대 근로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되니까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말하자면 2018년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건강장애를 예방하는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감정노동자들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로 하여금 취하게 하고, 또 개별적으로는 고객들이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문구를 게시한다든지 음성을 안내한다든지, 서두에 들으신 전화 멘트가 그런 것입니다.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한다든지 건강장애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칙이 적용됩니다. 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고객 응대 근로자, 정확하게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담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분들은 이 고객의 폭언이나 폭력 등으로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든지 다른 업무로 전환한다든지 다른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필요한 조치는 뭐냐 하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 4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서는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휴게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이런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라든지 다른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위반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또는 어느 지위에 있든 또는 직급의 고하간에 내부적으로는 내부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외부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객 응대 근로자, 감정 근로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의 친구, 친척 또는 가족의 일원입니다. 감정노동자를 데리고 일하거나 또는 함께 일하고 있는 사업주들이나 관리자들께서는 이 법에 무슨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 전에 그런 업무에 종사하신 분들에게 응분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듣게 된 전화 멘트하고 오래간만에 받게 된 편지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감정노동 그리고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터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김윤배 TV의 김윤배였습니다. 고맙습니다.